안녕하세요. 한 줄로 보는 종목평 벌써 7번째 방송입니다. 맥스로텍, 우리넷, 신라젠, KPM테크, 아세아텍, 유니온, ITM 반도체, 캐리소프트, 머큐리 요렇게 9종목 짧게 한 줄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제가 이제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 종목 이렇게 한 줄로 보는 종목평 같은 경우에는 빠른 코멘트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놓치는 이슈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 놓쳤어요 라고 이제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 찾아보고 영상을 다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용이 빠졌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대로 댓글창에 이동해서 요 내용이 이제 요런 내용이 있다, 혹은 이제 어떤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주세요 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서 9종목 빠르게 일단 스타트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맥스로텍입니다. 자, 일단은 섹터로서 보면은 우리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공작기계 3D 프린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공작기계입니다. 뭐 일종의 그래핀처럼 좀 일종의 어느 정도 상승세를 돌려서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작기계 중에서도 사실상 대장주가 있죠. 대장주 여기 현재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 핫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이 있고, 그 다음 GV도 한동안 이제 상승세를 조금씩 중간중간에 보여주곤 있으나 사실상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대장주로 편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이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지만 한 번씩 상승을 하면 어마무시한 상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지켜볼 만한 그런 테마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맥스로텍 여기에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함이 2% 상승을 해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일단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한 번씩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차트 볼 거 없죠. 그렇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 한 번씩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 지나가는 섹터, 그래서 좀 메인 섹터라기보다는 특정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크게 좀 슈팅이 나오는 편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맥스로텍에 관련해서는 특정한 이슈는 특별하게 출연은 하지 않았고, 이제 차트상으로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볼 수 있는데, 자,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1차 지지선, 그 다음에 지금 상단에 2차 지지선, 요렇게 해서 지금 하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저점 지지한 거 확인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흐름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모습이라서 사실상 이 종목이 그렇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 첫 번째 바닥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지지를 하고 지금 막 올라온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트로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반등 시세를 지켜보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공작기계라는 섹터 자체도 사실은 한 번씩 이제 상승이 나올 때 꽤나 큰 이제 이슈를 끌고 오면서 상승이 나올 때 한 번씩 큰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고, 중간에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변동성이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본다면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 특별한 이슈 내용은 없지만 결국에 지지선은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선, 2차선 지지선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사실상 보유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단선을 잡는다면 조금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본다면 여기에서 1200원대에서 한 1500원? 1500원, 155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길을 열어놓고 아마 조금 이제 눈독 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1차적인 지지선까지는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지만 2차 지지선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 근방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를 이 근방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2차적인 지지선, 그러니까 이 위에 상단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 이제 일단은 매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렇게 하단 흐름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흐름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악재라든지 혹은 이제 특정한 상황이 생기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가 기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슈팅을 노린다면 1560원 근방, 1550원에서 50원 근방까지 60원 근방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2차적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런데 단가가 이 근방이랑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2차적인 지지선
여기 1150원경에 이제 깨고 내려갈 때 사실상 손절을 감안을 하는 것이 좋다. 뭐 그렇게 해서 좀 이슈성으로 그걸 좀 기간적이나 차트적으로 좀 꽤나 이제 나쁜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지켜보셨다가 매도선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액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세전 사업이익, 당기순이익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좀 비리비리하다가 2018년도부터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도 사실상 이제 조금 일단 뭐 흑자로 이제 유지가 된다면 사실상 계속해서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이 매매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강력하게 이슈 나오면서 슈팅 나오는 종목인 만큼 요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 우리넷입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지난번에도 몇 번 찍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로 요렇게 영상을 찍어드렸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줄로 보는 종목평에서도 아마 영상을 찍어드렸던 적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넷에 관련해서 제가 그때 영상을 찍어드렸던 시점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상한가 매매가 대응이 가능했다. 상한가 매매가 대응이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큰 이슈, 지금 우리넷이나 우리로라든지 코이버 같은 종목들은 사실은 이제 암호 모듈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가 파급력을 굉장히 크게 끌고 오면서, 그런데 사실 파급력은 크게 끌고 왔지만 주가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조금 거쳐야 될 그런 산들이 많다, 거쳐야 될 좀 그런 일들이 좀 많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조금 험난한 구조에 있다.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매매가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보통 이런 날에는 양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로 이제 윗골이 다른 음봉 상태로 마감을 하면서 그 이후로 쭉쭉쭉쭉 11선조차 반등, 짧게 반등 나오는 듯 하다가 그대로 무너져서 20선 근방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상 일단 이슈 내용으로서는 이미 출연할 만큼 출연해서 여기에서 이만큼의 슈팅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때 그 이슈를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겠지만, 현재 이슈가 없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슈만 딱 그걸 가지고 이제 기준점을 잡자면, 일단 그 이슈는 이 앞에서 선반영되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요번에 나온 암호화 모듈이라는 그런 내용 자체가, 자 여기 보시면은 양자암호 세계표준 선점이라고 해서 요런, 제가 암호화 모듈이라고 했는데 양자암호에 관련된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꽤나 큰 호재성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있을 보안업계에도 굉장한 좀 파급력을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쓰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효과가 좋은 파급력을 끌고 오는 그런 이슈기는 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의 이 이슈로서는 요만큼의 상승이 한계점에 달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특별한 추가적인 이거보다 더 좋은 이슈 내용이 있거나 아닌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당분간은 추가적인 이런 상승 없이 그대로 여기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한동안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11선에서 짧게 반등 나온 다음에 그대로 다시 한번 11선 꺾고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단에 20선 지지하려는 모습 보이죠. 지금 아래꼬리 살짝 달아주었는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20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원래 급등주가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나서 재차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을 하는 지점이 약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이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이. 그리고 그 절반 정도 하락한 가격대가 보통은 20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50% 20선, 그냥 간단히 20선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승하고 나서 하락해서 지금 반등하려는 게 거의 중간 지점이죠. 그래서 딱 마침 20선이 다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느냐 나와주지 않느냐 요 차이일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만약에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면서, 지금 거래량 점점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상 마지막 날 다 털어먹은 그날 거래량 미친듯이 터지고 나서 그대로 하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 다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가적인 거래량 높아짐 없이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고 20선을 무너져 내린다 한다면 주가가 다시 제 위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돈 만원대까지는 그냥 가격대가 아래로 하방으로 훤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슈를 떠나서 만약에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대로 20선 매매법 대응해서 어디까지? 사실상 이 꼭다리를 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꼭다리까지는 너무 욕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이거에 대한 한 50%, 6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서 한두 번의 반등 시세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점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거래량. 여기에서 무조건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늘어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0선을 무조건 깨면 안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서 종가로 20선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날 만약에 오늘 이렇게 20선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20선 다시 지지하려는 모습 보여도 일단 금요일날 만약에 20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보였다 하면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그대로 밀어내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상승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능력껏 상승폭을 이제 상대로 이제 매도선을 잡아야 되는데 정확한 매도 지점을 잡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것은 일단 이렇게 앞전에 있었던 것처럼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 이것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평소보다 거래량이 월등하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반등은 반등인데 거래량이 예를 들어 이렇게 짤끔짤끔 늘어가다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미친 듯이 폭등하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폭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거래량에 그에 맞먹는 거래량에 윗꼬리까지 달린다. 그렇다면 일단은 고점 신호가 도달을 했구나.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슈가 돌연적으로 출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호재성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호재를 타고서 만약에 그날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가 아닌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또 상승폭을 다시 반납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에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제약바이오 영상을 좀 자주 찍어드리긴 했어요. HLB 이후로도 제약바이오 영상을 많이 찍어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특히나 얘기를 했었던 게 여러분들이 중간에 혹하셨을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젠이 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이제 팩400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팩400 우려먹기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 시점인가 하여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팩400 과거에 실패했었던 이슈 내용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 우려먹겠다 요런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여러분들께 딱 진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신라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 쓰레기, 그리고 약물장사, 공매도, 요런 것만 따져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굳이 매매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는 충분하겠죠. 그래서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새로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 나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 하시면은 저도 굳이 말리지는 않을 건데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 회원들한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일단 말려보긴 하겠지만 그런 건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그래도 하신다면 저는 굳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금 보유하면서 만약에 이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이슈 제약바이오고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알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사실 부수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평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일단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나는 그래도 이 종목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상승을 한다 해도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는
저는 솔직하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나 좀 불안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만 봐도 일전에 있었던 공매도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공매도만 해도 일반적인 종목들보다는 공매도의 비중이 꽤나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불안한 종목을 굳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은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딱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매매를 하시겠다면 굳이 말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 본인이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이런 것도 특별하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더군다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슈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구나 다 알듯이 그냥 악재가 있었다. 그것도 이슈에 대한 악재가 있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신라젠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만 참고를 해주셔도 사실은 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 가도록 할게요. KPM 테크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분 중 하나가 사실은 선생님 전에 선생님 영상을 봤는데 상한가 매매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상한가 매매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던 종목 중 하나 있었죠. 요거.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자, 여기랑 자 여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상한가 나왔고 그 다음 음봉이었습니다. 물론 이날도 사실 고점에 달해 있을 때는 사실상 양봉의 흐름이었겠죠. 지금 종가로 마감을 했으니까 이런 모양이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 자 한번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켜봤을 때 차이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자 똑같은 상한가 똑같은 음봉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한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사실은 음봉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의 세력선은 우리가 보통 8부 지점으로 그냥 대략적으로는 8부를 잡고 이제 분봉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우리가 상한가의 세력선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한가가 깨졌을 때 어느 지점에서 세력들이 다시 지지를 하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가 그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가 세력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딱 보시면 그대로 하방에서 아래 꼬리를 달긴 달았지만 상한가를 깨고 마감을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오늘도 똑같이 상한가를 깨고 비슷한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상한가의 세력은 아무런 힘이 없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여기에서 남은 것은 지금 아래 꼬리를 지지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은 이평선, 3일선이나 5일선, 3일선 같은 경우는 급등주에서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대응하기가 어렵고 5일선 여기 근방에서 5일선에서 사실은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런 거 따지시면 될 것 같고 5일선이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전에 딱 스타트를 했는데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상한가 매매 대응이 일단 가능하고 5일선을 지지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짤없이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한가 매매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상한가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세력을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상한가 매매를 하기는 그냥 좀 이평선 그리고 이제 좀 기술적인 그런 분석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상한가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한가 매매가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는 5일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일단 런하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5일선 깨는 순간부터 얼마나 더 큰 낙폭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냥 무자비하게 매도 물량 막 쏟아내면서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량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하락을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량 높이면 무조건 상승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5일선 깨면 일단은 이 종목은 깨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대로 다른 종목으로 노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섹터를 보시면 가상화폐 마스크,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요런 식의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테마로 분류가 돼 있는데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꽤나 큰 상승이 있었죠. 특히 대표적으로 비덴트 같은 종목. 사실 이슈가 있어서 슈팅이 나왔는데 그거랑 따라서 그냥 좀 연관성으로 그냥 같은 테마성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없다면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하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상한가가 나왔고 음봉이 나왔으니까 상한가 매매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했었으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사실 세력도 이탈을 했고 남은 건 이평선밖에 없는데 섹터로서 따져보니까 다른 종목 이슈가 있어서 동반 상승을 했었다. 그런데 그 종목이 작살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개판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목도 똑같이 하방을 할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5일선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상한가 가격까지만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지켜보시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날의 거래량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켜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위험 부담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나온다면 그날 거래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능력과 매도선 잡아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요런 거 5일선 만약 5일선 깨지면 무조건 빤스러 나는 걸로 요렇게. 자, 그 다음 종목 아세아텍입니다. 자, 일전에 화끈한 상승 이후에 횡보와 하락과 이제 횡보를 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농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요렇게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동사는 종합형 농업기계 전문 메이커로서 식량 자금 및 농업 현대화를 위해서 우수한 품질의 농업기계를 생산하면서 성장해온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농업 기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남은 것은 재무제표. 일단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네요. 매출액이 그렇게 눈에 띄게 상승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지만 일단 매출액은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 소폭 감소한 모습. 세전 사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소폭 이제 하락한 모습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요렇게 이제 사실은 뭐 실적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는 하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딱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받는 테마라든가 아니면 업종군은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그런 이슈 내용이 없다면 사실은 그냥 남은 거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테마성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테마가 조금 동떨어져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사실 농기계 판매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그런 이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실적에 의해서 종목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여기 중간에 큰 상승세가 있었죠. 2019년도 1월경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슈만 좀 짧게 보고 갑시다. 황교안 친분관계 관련 조회 공시 요구 답변의 사항가. 그래서 이제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현저한 시향 변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1월 14일에 황교안 테마주 기사 관련 해명 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동사의 대표이사는 황교안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사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뭐 그러니까 여기서 딱 느낄 수 있는 점은 그냥 이 아세아텍이라는 종목 하나는 사실 황교안 관련주로 빼는 거 이외에는 사실상 크게 종목으로서는 볼 거 없다는 거. 이전의 흐름만 봐도 사실은 크게 뭐 없죠. 정말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니라면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같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흐름을 난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아직까지는 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조금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좀 환경한 관련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서 보셔도 될 것 같긴 하나, 뭐 친분은 있으나 이제 동사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때 가면 사실 또 다른 종목들이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개인 판단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그러니까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 엮여도 초반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사실은 총선이라든지 대선이 있기 전에 엮이는 것들과, 그리고 총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또 종목이 엮이는 것들과는 조금 약간 차별화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는 사실 정치적인 그런 거 말고는 나머지 기대할 거 실적밖에 없는데, 실적이 뭐 그냥 일정하게 유지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유니온입니다.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하폭이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차트를, 여러분들이 차트를 항상 볼 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더라고요. 확대를 내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차트를 무조건 축소해서 과거의 흐름부터 지금의 흐름까지 봐야지, 지금의 위치가 고가인지 저가인지, 그리고 최근에 무슨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하는 습관들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멘트 레미콘도 돼 있고 히토류라고 돼 있고,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래핀처럼 일종의 그런 섹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히토류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유지하긴 했으나 최근에는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특별하거나 특이한 이슈가 없으면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좀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히토류 자체에는 사실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종목으로서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잠시 재무제표를 보고 넘어가자면 매출액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 제외를 하고 봤을 때 매출액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나 나머지 세전 사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 같은 거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로 전환한 모습이 있는데, 일단 매출액이 많이 뛰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나면 결국에 회사에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그만큼 남는 게 많아지겠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단가라든지 이런 걸 좀 따져보긴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회사에 더할 나위 없는 호재라는 거. 그래서 일단 상하폭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면 어느 정도 상승폭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하단에서부터 어느 정도 조금씩 바닥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상승폭을 어느 정도 다 반납을 한 상태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상승폭 반납하고 지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히토리라든지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에 이제 북한과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북주가 움직이면 조금 더 기대감은 있으나, 사실 그런 시멘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유니온이 같이 움직인다, 이런 경우는 저는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 개인 판단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지선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단부터 상단까지 이제 조금씩 지지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정말 내가 여기에서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커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대북지와 관련된 그런 시멘트 흐름에 일단 한몫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당장 출연할 만한 이슈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랜덤이니까. 그렇지만 만약 이슈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 색다른 내용이 있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일단 뭐 차트로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이제 호재성을 따지고, 그리고 사실상 매출액이 2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베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인기 있거나 유망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중은
너무 높지 않게 그렇게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선을 4개를 그어드렸어요. 약 4개를 그려드렸고 지금 현재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선으로 연결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는 큰 손해 보기 싫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일 상단에 있는 선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4,020원, 두 번째 선이 4,020원입니다. 이 두 번째 선이.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대를 깨고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 10% 정도가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 지지선, 이 하단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빠르게 종목을 쳐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서 그냥 미련 없이 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한동안 횡보의 흐름을 가지면서 언제 상승폭이 나올지는 사실상 랜덤입니다. 지금 매출액은 좋아졌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될 만큼 됐을 거고, 지금 특별하게 사실 뭐 시멘트로서도 유니온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 그 다음에 히토류로 그나마 엮일 수 있는데 히토류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 그리고 사실상 지금 외부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좀 묻힐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자면 뭐 주가로서의 메리트는 있지만, 좀 하단 가격대니까 한번 노려볼 만한 메리트는 있지만 지금 당장 굳이 급하게 노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이라면 그냥 조금, 왜냐면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조금 들고 가면서 지켜보시면서 흐름 전환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좀 빠른 걸 원했는데 이건 내 스타일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2차 하단 2차 지지선 4,020원 부근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약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가격대에서. 그래서 여기서 커트를 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 ITM 반도체입니다.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상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는 그런 것처럼 차트성이나 이슈성으로 구분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 회사가 상장하게 된 계기부터 이 회사가 지금 액면가라든지 그리고 자산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기엔 조금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자면,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이 신규 상장한 이 회사가 조금 더 추가적인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초반에 상장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초반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있죠. 투자자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딱 이렇게 상장되자마자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바로 그날 양봉이면 나한테 이득이네 팔아야지 이러고 다 팔아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한 기간이 사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달, 두 달 이런 게 아니고 1년, 2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은데, 그 사이에 회사가 이제 입지를 굳히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에 이제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회사에 대한 특별한 이제 기술이라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초반에 딱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단순하게 이런 회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얼핏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나방처럼 이러고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그냥 거의 투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전에 그냥 묻지만 매수하는 격이고, 대부분 회사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건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번에 모아가지고 제 방송을 새로 다시 찍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정말 신규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진짜 완전 제대로 묻지도 말고 그냥 나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르길래 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던가, 이제 액면가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 매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흐름을 지켜보는 것을 권장드려요. 보통 신주식에 좀 많이 물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주식이 무조건 나왔으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겠지, 무조건 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르는 경우보다 내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런 부분에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도 신주식 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종목 캐리소프트입니다. 영어로 쳐야 되나봐요. 자, 이케가 아니고 I였어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하반기 신규 상장이죠.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리는 구간이 어디라고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 요렇게 빨간 구간에서 많이 물립니다. 이후로 주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전 것과 묶어서 새로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똑같아요. 결국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 마지막 종목 머큐리. 자,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신장비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통신장비도 워낙에나 좀 이제 많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자, 정보통신장비 이제 AP 광 케이블 등을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면서 국내 3대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요거 얘기 안 해도 굳이 알겠죠, 여러분들?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 장비의 제조,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한다. 통신용 광 케이블을 유럽, 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에서도 지속 판매 중이며 기존 유선전화 교환기를 IP한 뭐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사업을 수행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핵심 인프라인 무선 5G와 10기가급 인터넷의 구축 확대에 따라 통신 장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5G에 관련된 그런 이제 수혜로 인해서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다가 한순간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과 동시에 좀 주가가 이제 좀 침체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횡보의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일단 재무성으로 따졌을 때는 매출액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늘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매년 거의 한 40%는 그냥 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세전 사업이익도 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늘고 있어요. 매출액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출액은 일정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가적인 회사에서 부품 비용을 조금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가격을 늘려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하나를 만들었을 때 1,000원에 파는데 거기에 부품 가격이 500원이었다고 따졌을 때 우리가 500원 챙길 수 있는데, 부품 가격을 300원으로만 맞추면 우리가 마진이 700원이 남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일단은 그래서 통신장비 계열이 좀 상하 흐름을 좀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변동성이 크기도 합니다. 왜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승을 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호재성으로 좀 여러 군데 이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기도 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것들이 5G나 통신장비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사업들 부분에서도 요즘에는 통신장비에 여러분들 옛날처럼 그냥 막 전화기만 쓰고 뭐 인터넷 쓰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요즘에는 진짜 안 되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냥 전파만 터지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발달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사실은 향후 전망도 사실적으로 보면은 좀 더 높죠.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업적들보다도 향후 전망이 좀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치 보시면은, 자, 일단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는데, 일단 요거 구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선부터 이어볼게요. 자, 이 정도로 이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단선은 굳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만, 자, 일단 보시면은 중간에 굴다리 있죠. 하락하기 시작한 그 가격대가 이 부근입니다. 하락하기 시작한 가격대가 이 부근. 그리고 다시 하락해서 밑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어디까지 상승했죠? 하락하기 시작한 가격대까지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삼각대 만들어서 그대로 우리는 이거를 무엇라고 부른다? V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전에 하락 이전에 있었던 그런 횡보의 틀에서 사실은 지금 흐름이 횡보의 이 하단선을 꺾고 내려가려는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런 통신 장비라든지 5G 계열, 그러니까 5G가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거에 대한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5G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열악하더라, 이런 내용 때문에 5G가 다시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많고 지금 5G 말고도 매년 새로운 광통신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2G 이런 거 쓸 때부터 LTE 뭐 그리고 이제 3G, 4G, 5G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넘어갈 정도로 매년 좀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론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던가 좀 종목들에 대한 이런 반등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좀 단기성으로 그냥 이렇게 상승이 있었고 큰 상승이 있고 이것이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원래 일전의 가격대, 이 종목이 유지하던 가격대가 이 구간이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이다가 그대로 무너졌는데 하락폭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그대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기 전인 이 가격대의 흐름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격대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포인트가 아니고 그냥 원래 본인의 가격대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단 흐름, 여기에서는 하단을 지지선 흐름으로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단 흐름이 깨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얼핏 유지가 되죠. 만약 여기에서 하단선 깨고 흘러내린다면 이 하단까지 다시 재차 하방할 가능성도 열어는 두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방 없이 요걸 지지선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한 14,000원 정도 되겠네요. 14,000원 근방을 이제 지지선으로 삼아서 그대로 반등을 한다면 이 박스권 구간 노려보셔도 되고, 아니라면 추가적인 호재 있으면 이 상단 박스권을 뚫는 상단까지도 흐름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별한 이제 어떤 호재거리를 끌고 왔을 때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개별성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단체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커요. 통신 장비라든지 뭐 5G 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상승을 하면 좀 단체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심하긴 한데, 근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괜찮으나 지금 실적은 사실상 크게 나무랄 건 없으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 다시 침체돼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만약에 정말 좀 중장기적으로 나는 이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켜보시고, 만약 여기 추가적인 하방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지지선에서 다시 뭐 좀 일종의 추매하셔가지고 단가 노려보셔도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쭉 상승을 했고 상한가도 나왔고 그래서 여기 조정 구간인 줄 알고 입성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지지선, 지금 14,000원은 사실상 깨고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이 14,000원, 지금 현재 이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이 지지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여기에서 이 추가적인 지지 라인을 그대로 밀어내릴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건너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줄로 보는 종목평 벌써 7번째 방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9종목 중에 2종목은 신규 종목, 그리고 나머지 7종목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했고,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중간에 이제 댓글로라도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 어떤 거 들고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서 같이 묶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